20분 만에 우리는 엄청난 걸 배운 거예요. 아, 정말 하면 안 되는구나. 이거 하나 투자하면은 지금 내 인생이 송두리째 날아가요. 한번 투자하면은 1억 2억 들어가거든요. 우리 1억 2억 10년 동안 모았던 돈이잖아요. 돈을 벌고 싶으십니까? 그럼 딱 9분만 투자하십시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분양형 호텔이에요. 여러분, 분양형 호텔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제 주위에서도 이 분양형 호텔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이런 거죠. 이거 보셨어요? 실투자금 6천만 원이면은 개별 등기 분양해서 10년간 월 152만 원 임대료 준다. 연간 운영 수익률 매출액의 45% 추가 지급하고 바다 조망 있고 마감 임박. 저는 잘 몰랐는데 생각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특히 은퇴하신 우리 아버지. 제가 이거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은데요. 저희 아버지도 이걸 하시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랑 그때 다툼이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아버지는 3개를 사신다 하시더라고요. 왜냐? 152만원씩 3개를 사면은 한 달에 약 한 500만원 가량이 들어오다 보니까 3개를 사신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버지 그 돈 절대 안 됩니다 하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사신다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청나게 화를 내고 아버지 마음대로 하셔라 막 그러면서 나왔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2012년 1월 달에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거예요. 관광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으로 활성화했습니다. 그 특별법이 뭐냐? 호텔을 건축할 때에는 용적률을 완화시켜준다 하더라고요. 원래는 5층밖에 못 짓는 거를 뭐 8층, 9층, 10층 이렇게 지어줄 수 있게 용적률을 완화한다. 빨리 지어라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주차거든요. 주차를 많이 하면 해야 될수록 많이 지하를 파야 되는데 한 개 층까지는 괜찮은데 2개 층, 3개 층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공사비가 더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주차에 대한 그 문제 때문에 많이들 사업을 못하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기존에는 134제곱에 한 대였는데 완화시켜줘서 300제곱에 한 대예요. 그러니까 2배를 넘게 완화를 시켜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건축비가 훨씬 더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취지는 좋았습니다. 국제대회가 계속 열렸거든요.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외국인 관객들이 계속 들어왔었거든요. 좋아, 그럼 우리는 좋은 호텔이 있으니까 당신들 많이 와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취지는 좋았지만은 무분별한 난개발은 완전히 막았어야 되는 거예요. 2012년도에 638개였던 관광호텔이 2019년도에 1050개가 됐습니다. 7년 만에 약 한 1.8배 정도 늘어난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죠. 자, 분양호텔은 2012년도에 12개였는데요. 2018년도에는 124개였고요. 현재는 15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난개발이 됐다는 거죠. 너무 많아진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난개발을 왜 막지 못했을까? 허가는 보건복지부에서 하고요. 분양은 국토부에서 담당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어쨌든 간에 그 한 사람이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보건복지부가 이 분양 사업에 대해서 뭘 한다고 도대체 이걸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서 책임 회피를 계속해서 미루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관리 자체가 안 돼요. 관리 자체가. 관리 감독하는 곳이 보건복지부 담당인데요. 영업신고와 위생점검만 한다는 거예요. 보건복지부는 이 부분을 원래 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 자체가 안 됩니다. 원래는 이런 호텔 사업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분양의 호텔 같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해야 되는데 거기다 권한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내 거 아니야. 너희 알아서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분별한 난개발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너무나 쉽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사업 자체가 엉망입니다. 사업 자체가. 우리 지금 관광도시뿐만 아니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완전 엉망입니다. 이것 때문에. 완화를 갑자기 하다 보니까 헛점이 많아졌죠. 헛점이 많다라는 거는 그만큼 거기서 돈 벌 수 있는 또 아이템이 많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행사나 시공사의 수익이 엄청나는 거예요. 작게는 300억에서 많게는 1000억에서 2000억 정도의 사업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 10% 정도만 수익이 되더라도 100억, 200억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호텔 사업 하시는 분들이 이것만 지으러 다녔거든요. 계속적으로. 분양이 굉장히 잘 됐습니다. 왜? 허위 광고를 하니까요. 사람들이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지키지도 못할 허위 광고를 왜 하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지키지도 못할 허위 광고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하나 했을 때 이렇게 많은 수익이 나는 거예요. 10%만 수익이 나도 100억에서 200억 나니까 허위 광고 하더라도 허위 표시 명령 제도라고 해서 거의 뭐 경고만 들어갑니다. 혹시나 잘못되더라도 벌금은 1억 원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 지어서 100억, 200억 벌고 있는데 지금 1억이 큰가요? 그러다 보니까는 누가 딱 걸리는 거죠? 은퇴하신 분들이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말씀드렸죠. 저희 아버지가 식당을 그만두시고 나서 아들아 사업을 해야겠다. 안 됩니다 아버지. 그래? 그럼 아빠는 분양 호텔을 사야겠다. 안 됩니다 아버지. 넌 왜 나한테 다 안 된다 그러니? 아빠는 안 되는 거 얘기하십니다. 네, 그런 거죠. 그리고 제일 문제는 뭐냐? 운영입니다. 운영. 준공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왜?
투자자들이 낸 돈으로 짓기 때문이에요. 내 돈 안 들이고 짓거든요. 선분양했던 그 돈을 가지고 와서 그 돈으로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공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수익 구조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수익 구조. 자, 분양형 호텔에서의 수익 구조는 어떤 거죠? 운영 수익에 의존하는 부동산이 바로 분양형 호텔이라는 겁니다. 이거에다가 지금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영하시는 분들이 잘해줘야지만이 돈을 버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운영이 잘 된다? 그래요, 맞아요. 잘 될 수도 있어요. 정말 운이 좋아서 잘 될 수도 있어요. 단기간은 가능합니다. 단기간은 가능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호텔에서 누가 운영을 하죠? 운영업체가 들어가서 운영을 하죠. 근데 이 운영업체는 계약을 합니다. 3년, 5년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운영하는 업체가 여기서 운영을 잘했기 때문에 여기서 수익이 난 거죠. 자, 그런데 이 운영업체가 빠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10년 보장인데 10년 동안 보장이 될까요? 그러지 않거든요. 분양하시는 분들은 그냥 분양하고 빠져버립니다. 자, 그러면 3년 뒤, 5년 뒤에는 어떻게 되죠? 잘못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가 5만 명이고요. 피해액이 8조라고 합니다. 지금. 이 정도로 큰 거예요. 금액 자체가. 운영이 안 될 때에는 내가 운영사를 바꾸면 된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운영해주는 이 운영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서 호텔이 500객씩 분양을 했다 그러면 그 500명에게 전부 다 가서 동의서를 받아야겠죠. 지금 운영하고 있는 업체를 바꿔야 됩니다. 잘 못하는 것 같으니까 동의를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아파트에서 지금 동의서 걷는 것도 너무 힘든데 어떻게 모르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가서 이걸 다 끊습니까? 그게 가능할까요?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시세 차익이 없으면 부동산이 아니에요. 시세 차익을 이루지 못하는 부동산은요,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임대 수익은요, 나에게 보너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을 주는 거구나 생각하는 것이지, 이러한 달콤한 얘기에는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20살이 기점이잖아요. 20살 전에는 몰랐습니다가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20살이 넘으면 어떻게 돼요? 몰랐는데요가 안 통합니다. 성인이 됐다라는 것은 나의 행동에 내가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그 시기가 온 거죠. 이 저의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절대로 이제 호텔형 안 합니다. 왜냐? 제가 정확히 이야기 드렸잖아요. 어떠한 구조 때문에 생긴 것이고 왜 이게 실패하는 것이고 지금 잠깐 성공을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향후에 어떻게 실패가 될 거라는 것을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정확히 깨고 있으면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제가 안 됩니다 그러면 저의 말은 안 됩니다 믿고요. 분양하는 곳에 가서는 엄청나게 좋은 얘기 계속 듣습니다. 내년에는 어떠한 국제대회가 열릴 것이고 그리고 여기는 어떠한 숙박시설 좋을 것이고 바다가 보이고 이런 얘기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에 대해서 왜 하면 안 되는지 아는 것과 모르는 건 다른 겁니다. 우리 생금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것들은 손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임대료 받는 거는 보너스고요. 지금 당장 팔았을 때에도 수익이 생겨야 돼요. 현금화를 시키지 못하는 부동산은요 부동산이 아닙니다. 내가 매각을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한다. 그건 내 부동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하시려고 했던 분들이 꽤 많으시네요. 2020년 11월 1일 저녁 10시부터 10시 20분 여러분을 전 구했습니다. 20분 만에 우리는 엄청난 걸 배운 거예요. 아, 정말 하면 안 되는구나. 이거 하나 투자하면은 지금 내 인생이 송두리에서 날아가요. 한번 투자하면은 1억, 2억 들어가거든요. 우리 1억, 2억 10년 동안 모았던 돈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자 계속 내고 있고 경매로 매각되기 전까지는 그냥 계속 고통입니다.